하이 안녕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니입니다. 네, 벌써 제가 유튜브를 한 지 거의 2년이 거의가 아니구나 2년이 됐어요. 제가 그럼 마지막 Q&A를 1주년 기념해서 작년 이맘때 했었던 것 같은데 2년을 맞이해서 사실 너무 오랫동안 이 Q&A 영상을 찍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찍게 됐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제 가치관도 되게 많이 바뀌었고 생각도 많이 바뀌어서 이렇게 영상을 준비를 해봤고요. 대학생활, 대학교, 새내기 생활, 교환학생 이런 관련된 질문들 같은 경우에는 다 올렸었기 때문에 그 영상을 여기 보시면 됩니다. 한 번도 대답을 하지 않은 질문들 혹은 제 생각이 바뀐 질문들 위주로 댓글들 다 읽어보면서 선택을 해서 질문했으니까 잘 들어봐 주시길 바랍니다. 무례한 질문들은 답변 안 했어요. 네, 그럼 이제 첫 번째 질문부터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니 아직도 남자친구 없어요? 언니 혹시 연애 가치관은 어떻게 변했어요? 네, 저는 지금 2020년 7월 6일 현재 없습니다, 남자친구. 작년 이맘때 찍었던 영상이 1년이 됐죠? 1년 동안 저는 남자친구는 없었어요. 대시를 받거나 이제 고백을 받거나 누가 절 좋아한다고 하거나 그리고 제가 이제 관심이 생겼던 분들도 계셨는데 그런 모든 것들이 썸도 사실 길게 탄 적도 거의 없고 그냥 그러다가 말았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연애는 안 했었습니다. 거의 연애까지 이어지지 못한 관계가 대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아니 다지. 왜냐면 연애를 안 했으니까. 어쨌든 뭐 지난번 Q&A 이후로 연애를 안 했습니다. 연애 가치관이 어떻게 변했냐고 말씀을 하시면 사실 저는 여전히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는 저 혼자서 노는 것도 좋아하고 친구들이랑 노는 것도 좋아하고 엄마 아빠랑 노는 것도 사실 좋아하기 때문에 그만큼의 재미가 있고 뭔가 자기 할 일 열심히 하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사실 그런 사람이 잘 없었고 친구들이랑 노는 것만큼의 재미를 못 느끼고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죠. 물론 모든 부분이 맞진 않지만 제가 그 사람과의 만남을 가질 정도로 그 사람과 잘 맞는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사람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은 해요. 제가 이제 그런 기회가 있다면 연애를 하는 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저는 제가 막 기회를 찾아 나서면서까지 만나고 싶다는 생각은 안 듭니다. 요즘 근데 그런 생각을 좀 해요. 항상 이제 엄마 아빠가 이제 사실 나이 차고 이러니까는 뭐 남자친구 만들어라 뭐 이런 얘기들 하시는데 지금 이제 다리를 올리고 있어요. 편하게. 내가 엄마 같은 사람이 있으면 연애할 거다. 혹시 내가 다 오픈하고 내가 방귀 뀌는 거, 트름하는 거 이런 거 다 받아주고 그리고 나랑 개그 코드가 잘 맞고 엄마랑 놀 때만큼 재밌는 사람이면 나는 연애할 거다. 내가 이 사람이랑 잘 맞는다고 느끼는 사람이 있으면은 저는 재밌게 연애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정도가 안 되면은 사실 저도 하고 싶은 일이 너무 많고 그런 시간이 좀 아까워요. 진전되지 못할 관계인 사람과 만나면 시간만 아깝지 않나? 요즘 살짝 드는 생각은 지금 당장 뭔가 연애를 시작하고 서로 막 밀당하고 이런 관계를 원하는 게 아니라 인생에 반려자 한 명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는 그건 하기 싫어요. 결혼할 나이가 됐고 연애를 해야 할 나이가 됐기 때문에 연애를 한다? 연애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은 거의 안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걸로 여겨지는 거가 연애라고 생각을 해요. 연애를 안 하면 뭔가 하자가 있는 사람처럼 느껴지지 않나요? 세영씨 남자친구 있어요? 이러면 아니요 없는데요? 왜요? 이 왜요라는 질문 자체가 내가 그냥 없으면 없는 건데 당연히 20대 초반에는 연애를 해야 되는 것처럼 조장하는 그 분위기가 사실 전 좀 이해가 안 돼요. 남자친구 없을 수도 있지. 내가 연애에 그렇게 관심이 없는데. 자, 다음 MBTI가 뭐예요? 계속 아무리 해도 ESTJ밖에 안 나왔어요. 여러 가지 테스트를 했는데 ESTJ가 나왔고 ESTJ는 이제 E가 extrovert, 좀 외향적인 성향이고 S가 현실적인 스타일의 감성보다는 이성, 좀 계획적인 스타일. 사람이 집에서 성격 다르고 사회에서 성격 다르고 친구들이랑 있을 때 성격이 다 다르잖아요. 제가 이 테스트를 하면은 3가지의 답안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걸로 해봤는데 저는 ESTJ, ENTJ, INTJ가 나옵니다. 옛날에 처음에 MBTI 테스트 했을 때랑 지금의 저랑 좀 많이 다르다고 생각을 해서 다르게 나올 줄 알았는데 똑같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신기했어요. 근데 저는 뼛속까지 TJ인가 봐요. 엄격한 관리자형. 무슨 결정을 할 때도 보통 이성에 따라서 결정을 하고 그러니까 것에 따라서 결정을 하지 않는 것 같고 굉장히 계획적이에요. 그래서 한 달 후까지 막 계획을 다 세워놓고 바로 지금 당장 만나도 뭔가 불편함이 전혀 없는 친구들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냥 일반적인 약속은
최소 2, 3주 전에는 잡는 편이에요. 언니 삶의 원동력은 어디서 오나요? 이게 진짜 질문이 많았어요. 제가 되게 열심히 사는 것 같다 보였나 봐요. 저는 뭔가 항상 평생 이렇게 살아와서 비교 대상이 없으니까 저는 다들 이렇게 사는 줄 알았어요. 근데 뭐 어쨌든 여러분들이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궁금하셨나 봐요. 뭔가 하려고 하는 그 열정이 생기는 게 어디서 그게 오냐? 딱히 큰 원동력이 있는 것 같진 않아요. 좀 되게 사소한 데서 원동력을 찾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제가 이뤄온 것들과 축적된 결과들로부터 제가 원동력을 찾는 것 같습니다. 뭔가 제가 이때까지 해온 것들을 보면 어느 정도 내가 이만큼 했기 때문에 적어도 이만큼의 결과는 나오거든요. 100을 하면은 못해도 한 70 정도의 결과는 항상 나왔던 거. 그러니까 대부분 그렇죠. 노력한 만큼의 결과만 나오면 좋겠지만 그거보다 못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저는 70 정도의 기대를 가지고 100 정도를 노력을 해요. 그러면은 이게 뭐 130 정도의 결과를 낼 수도 있고 뭔가 남들과 비교하면은 세상이 불공평하다고 느껴질 수는 있어요. 당연히 뭐 재벌 3세, 인생 탄탄대로인 친구들 이런 애들 보면은 세상이 불공평하긴 하겠죠. 근데 뭔가 나 하나만을 두고 보면은 노력은 절대 배신하지 않아요. 그래서 앞으로 닥치는 일이 뭐든 이전만큼 계속 그만큼 노력을 한다면 그만큼의 결과는 계속해서 나올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뭔가 하고 싶은 게 생기거나 아니면 내가 어떤 일이 주어지면은 계속 그 전에 했던 그 노력만큼 계속 하는 것 같아요. 거창한 계획을 세우는 것보다 저의 경우를 들어서 생각을 해보면 세상에 영향을 미치는 일을 하고 싶다라는 엄청 거창한 꿈이 있어요. 제 궁극적인 목표죠. 이제 거기서 이제 하나 narrow down 하나 하면은 이제 그 직업이 아나운서 방송기자예요. 거기서 또 narrow down을 해요. 그럼 이제 그 아나운서 방송기자를 준비하기 위해 내가 해야 되는 것들 이제 뭐 뉴스 리딩을 잘하고 뭐 아나운서 이미지를 만들고 자격증을 따고 이제 거기서 이제 또 narrow down 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자격증에서 narrow down을 하면 뭐 한국 능력 시험 따고 뭐 토익 따고 못 따고 토익에서 이제 narrow down 하면 토익에는 이제 뭐 리스닝이 있고 리딩이 있고 그럼 오늘은 리스닝을 몇 개를 풀겠다. 이런 식으로 다 이렇게 세분화해가지고 이렇게 한 개씩 이렇게 차곡차곡 이렇게 쌓아 나가다 보면 언젠가는 자격증 카테고리는 다 채워져 있을 테고 뉴스 리딩 카테고리는 다 채워져 있을 테고 이 세 개가 채워지면 아나운서나 방송기자가 되겠죠. 그럼 그게 채워지면 언젠가는 나는 내가 원하는 그런 뭐 타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삶 뭐 그런 게 되어 있지 않을까요? 제가 생각했던 것들을 되게 디테일하게 지금 생각하면서 말을 다 쏟아내니까 신기하네요. 자, 다음. 언니 다른 대학은 어디 붙었었나요? 지금 제가 기억이 안 나서 여기 써놨는데 서울대 도거동문학 1차를 붙어서 면접까지 갔었는데 그때 망했어요. 그때 제 기억에 저랑 같은 학교 출신이었던 오빠분이 계셨는데 그 오빠분이 연대를 다니고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반수로 서울대를 썼는데 저희 최종까지 이제 같이 올라간 거죠. 그 오빠가 되고 제가 떨어졌어요. 한 학교에서 2명을 뽑진 않겠죠. 같은 과에서 심지어. 그래서 연대 국제학부랑 성균관대 신방과 그다음에 고대 미디어 이렇게 그다음에 연대 언홍영 붙어서 그중에서 이제 제가 가고 싶었던 연대 언홍영을 보게 됐습니다. 이 인간관계가 현타 왔을 때 어떻게 정리하는 편인지 전 아까 말했다시피 저는 인간관계가 굉장히 좁고 깊어요. 만나는 사람들의 특징을 다 보면 제가 기가 빨리지 않고 편한 사람들인 것 같아요. 연기를 하지 않고 제가 그 사람의 얘기를 듣는데 불편하지 않고 힘들지 않는 사람들 그 외의 사람들은 이제 뭐 특별한 이유가 있거나 뭐 아니면 그 사람이 만나자고 하거나 비즈니스적인 이유? 아니면 거의 잘 안 만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사람들만 위주로 챙기고 그런 만남만 계속하고 제가 어떤 집단에 소속되어 있는 것도 아니다 보니까 현타도 그렇게까지 잘 오는 것 같진 않아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은 나한테 진짜 좋은 영향을 안 미치는 것 같다. 나는 진짜 이 사람 얘기가 더 이상 듣기 싫다. 얘는 이 얘기 그만했으면 좋겠다. 안 만나야겠다 하면은 서서히 연락을 끊는 편이에요. 저는 적을 만들진 않아요. 솔직히 나이 들고 보니까 그렇게 싸워서 내가 인간관계를 정리하는 것도 그만큼의 애정이 있어야 가능한 것 같아요. 뭔가 그 싸우는 과정도 아무리 걔가 싫어서 걔를 공격하는 거더라도 결국에는 이게 나의 감정 소모가 되기 때문에 어쨌든 나한테는 피해가 와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서서히 연락 끊고 그냥 한두 번 이제 카톡 씹다가 카톡 연락 오면 잘 지내 이러고 그냥 서서히 연락 끊고 한번 만나자 이러고 그냥 안 만나고 그러면서 그냥 그저 그런 사이로 연락하고 그냥 그렇게 지내요. 앞으로 그렇게까지 친하게 지낼 사이 아닌데 감정을 쏟아봤자 나만 피곤하고 나만 힘들고 대신 그 감정을 이제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한테만 쏟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서 설명을 해드리면 저의 상황 같은 경우에는 친구들이랑 만났을 때 대화 주제도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근데 제가 한 친구를 만나면은 그 친구는 유독 남자 얘기만 하는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가장 중심에 있는 게 남자였던 적이 잘 없어서 항상 저는 듣는 입장이었던 것 같아요. 뭐 제가 이제 뭐 관심 있는 남자가 생길 때는 그 친구가 도움이 됐죠. 왜냐면 그 친구 같은 경우에 데이터가 되게 많이 축적되어 있으니까 저한테 되게 많은 도움을 줬었죠. 근데 4학년이 되고 이러니까 취준하고 이제 주변 친구들 다 취업 준비한다 이러고 그 친구들 이제 만나서 얘기를 하면은 같은 길을 이제 밟아가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뭔가 위로도 되고 편하고 유독 그 친구만 만나면은 얘기는 이제 남자에 관련된 얘기로 수렴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난 이제 그 얘기가 진짜 너무 듣기가 싫은 거야. 지금 몇 년 연속 그 얘기만 들어왔는데 더 이상 그 얘기가 듣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와 이제 서서히 연락 끊고 안 만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그만 듣고 싶고 근데 그 얘기를 이제 직접 하기에는 그만큼 만나고 싶지도 않고 여러분 주변에도 그런 친구들이 있을 거야. 나를 불편하게 하고 내가 안 듣고 싶은 얘기를 계속하고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 굳이 적을 만들었지 말고 그냥 눈치 있는 친구라면 제가 서서히 연락 안 하고 안 만나려고 하는 거를 눈치채면은 아 얘가 나 안 만나고 싶어 하는구나 할 텐데 제가 가끔 그런 친구들 중에 너 나한테 왜 그래? 이러면은 아 내가 요즘 바빠서 그냥 이러고 마세요. 그러면은 그 친구는 이제 또 다른 친구 가서 찾아 나서서 그 친구랑 잘 놀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자 언니 아나운서 플랜 B. 보통 많은 사람들이 아나운서 플랜 B로 기상캐스터, 기자, 홈쇼핑, 쇼호스트 이런 거를 많이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애초에 방송 기자, 아나운서 요게 플랜 A고 플랜 B가 이제 마케팅 쪽 대기업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케팅이나 홍보팀 플랜 A가 안 되면 이제 대기업 쪽 취업을 준비를 하겠죠. 그래서 아나운서를 준비하는 것 자체가 저는 아나운서가 안 되더라도 좋다고 생각을 하는 게 아나운서는 정말 최고인 애들을 뽑잖아요. 그 최고의 기준을 맞추기 위해 내가 하나하나 다 이렇게 끌어올린단 말이에요. 아나운서라는 직업은 좀 그 직업에서 필요한 것 그 이상을 요구하는 것 같긴 해요. 어쨌든 그런 능력치를 최대로 끌어올린 상태잖아요. 그러면 이 최고치로 끌어올린 이 상태면은 다른 어느 기업을 가서 내가 지원을 하면 그만큼 도움이 돼요. 뭐 가진 여러 가지 스펙들과 지금 제가 가진 이 말하는 능력과 면접 능력과 필기 공부가 이제 그대로 제가 뭐 예를 들어서 뭐 대기업의 마케팅에 이제 지원하면은 들 확률이 높겠죠. 그래서 이런 마인드로 전 처음부터 아나운서를 시작을 했어요. 무조건 아나운서 안 되면 난 죽을 거야가 아니라 아나운서를 너무 하고 싶긴 한데 안 될 확률이 너무나도 높은 직군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 직군이 안 되더라도 내가 여기서 채워놓은 최고의 그 능력치를 가지고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도 했는데 안 되면 슬프겠죠, 당연히. 하지만 저는 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해볼 때까지 해보고 하지만 저는 제가 도전했다는 데 의의를 두고 이 직업이 저한테 안 맞았던 것 뿐이었다고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아직 지원도 안 해본 사람입니다. 자, 새내기를 위한 조언해 주실 수 있나요? 방학 때 뭐 해야 되는지 이거는 제가 영상에 올려놨습니다. 확인해 주시죠. 그 얘기는 하고 싶어요. 올해는 살짝 좀 특수한 상황이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토익이나 자격증은 보통 만료기간이 2년이기 때문에 당장 시험을 보는 것보다 공부 시작, 토익, 그다음에 제2외국어 공부 시작하시거나 책을 많이 읽어두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언니 건강한 식습관을 가지셨던데 어떤 장점이 있나요? 난 속이 편하고 넝이 잘 나오고 캘리포니아 뉴트리션 유산균 그거 진짜 직방이에요. 그거랑 건강한 식습관이 합쳐지니까 요즘 정말 그리고 뭔가 포만감이 기분이 안 나빠요. 완전 막 치킨 피자 같이 그런 애들을 배부르게 먹으면은 뭔가 되게 기분 나쁘잖아요. 안 좋은 꽉 찬 기분 뭔가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런 기분이 거의 안 들어요. 그래서 뭔가 뭐 살이 빠지냐 이런 질문도 하시는데 살은 안 빠져요. 왜냐면은 양이 줄진 않았기 때문에 그냥 유지가 되고 확실히 건강해져요. 언니 아나운서로 진로를 결정한 이유가 뭐예요? 이거는 제가 항상 면접 질문에 대한 답으로 준비를 했던 건데 왜 아나운서 하고 싶으세요? 세영씨? 이거 면접 같다. 유튜브를 하면서 많은 분들께 DM도 받고 댓글도 언니 덕분에 위로를 받아서 제가 이러이러하게 변했어요. 아니면 언니 덕분에 이러이러해서 친구들이랑 화해를 했어요. 이런 댓글들이나 DM을 종종 받아요. 저는 그럴 때마다 진짜 너무나도 보람을 느끼거든요. 유튜브를 하는 저의 원동력은 그런 데서 온다고 생각합니다. 타인에게 이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를 그리고 그 보람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저는
겪었기 때문에 저는 계속 이렇게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제가 가진 이 플랫폼 안에서 이제 사람들에게 영향을 준 거잖아요. 저는 이 플랫폼에서 더 나아가서 더 큰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선택한 게 이제 아나운서 방송기자였어요. 제가 지금까지 쌓아온 커리어도 그렇고 제 중학교 때부터의 관심사가 쭉 방송국 쪽이었기 때문에 범위에서 가장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은 방송기자 아나운서라고 생각을 해서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특히나 제가 좀 말을 하는 것도 좋아하고 전달하는 것도 좋아하기 때문에 언니 인생의 최종 목표는 무엇인가요? 제 인생의 최종 목표는 타인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언니 인생 노잼 시기가 오거나 슬럼프가 왔을 때는 어떻게 하나요? 슬럼프가 왔다라고 느낄 때는 항상 내가 제일 잘하고 있기 때문에 슬럼프가 오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하고 있는 일을 그냥 그대로 해요. 계속 못해온 사람은 내가 슬럼프가 온지도 모르고 이게 슬럼프인지도 몰라요. 근데 슬럼프가 왔다라는 것 그 자체가 지금까지 쭉 잘해왔기 때문에 지금 못하는 기분이 들기 때문에 슬럼프가 온 거잖아요. 쭉 잘해왔으니까는 그런 기분이 드는 거예요. 저는 그 마인드로 슬럼프를 극복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자,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는 방법.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오는 것 자체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맞는지, 내 미래에 어떤 도움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불안한 거잖아요. 아니면 내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지 모르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일은 나중에 피와 살이 된다는 생각을 하고 사시면 절대 미래에 대한 불안감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한창 대입병 걸렸을 때 제가 학과 공부를 하면서 배우는 게 없는데 내가 이걸 가지고 사회에 나가서 뭐 하지? 이제 주변에 이제 공대생들이나 의대생들이랑 같이 공부를 하다 보면 걔네들이 하는 공부는 진짜 전문적이에요. 그 공부를 하면은 나는 지금 당장 그 의대생이 하는 공부를 하라고 하면 절대 못할 텐데 그 의대생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공부를 던져주면은 바로 할 수 있는 느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들 이제 막 문송합니다 하는 거 같아요. 전문적인 지식이 아닌 느낌이니까. 그래서 되게 현타가 왔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내가 미래에 뭘 할 수 있지라는 생각이 계속 들었는데 결국에는 진짜 느낀 게 그때 배웠던 게 다 피가 되고 살이 되더라고요. 뭐 제가 지금 아나운서를 준비해서가 아니라 버클리 갔었을 때도 이런저런 수업을 들으면서 배운 것들이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할 때 되게 도움이 많이 돼요. 지금 당장 구체적으로 딱 이게 떠오르진 않는데 어쨌든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니까 지금 당장 하고 있는 걸 멈추지 말고 계속 해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불안감이 해소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내가 지금 늦어서 못하는 거는 고등 래퍼 나가는 거 말고는 그거 말고는 뭐든 늦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와우, 질문이 많은 건지 아니면 내가 말을 많이 하는 건지 제 스펙이 궁금하셨나봐요. 저의 사실 가장 큰 스펙은 유튜브입니다. 어떻게 보면 제 커리어에 가장 관련 있는데 가장 핫한 뉴미디어에서 활동을 한 것이기 때문에 유튜브가 저의 가장 큰 스펙이라고 하면 스펙이고, 다 이제 여러분들이 없었더라면, 그리고 제가 가진 건 이제 영어 자격증은 토익 스피킹이랑 라이팅을 같이 받고요. 그다음에 오픽 이렇게 있습니다. 한국어 능력 시험, 독일어 자격증은 그다음에 고등학교 때 받았던 상들, 그리고 제가 이노션에서 옛날에 인턴을 했었어요. 고등학교 때. 그것도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찾는 방법, 정말 사소한 것부터 찾아봅시다. 내가 뭘 할 때 즐겁고 뭘 할 때 재밌는지. 고등학교 때 공부할 때 가장 재밌었던 게 영상 제작하고 사회랑 관련된 이슈를 공부하는 거였거든요. 그리고 좀 물리 쪽에도 관심이 많았었고, 그러니까 뭔가 세상에 돌아가는 이치를 공부하는 걸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선택을 한 게 이제 언론 쪽이었던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정말 사소하게 좋아하는 것들을 추상적으로 생각을 해서 그걸 이제 점점 더 narrow down 하면 돼요. 뭔가 처음부터 이 직업, 요 조그마한 어떤 직업을 하지가 아니라 뭔가 세상이 돌아가는 이치를 파악하는 것보다 나는 그거를 전달하는 거에 더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언론이라는 언론을 택했고, 그래서 이제 신방과에 와서 신방과에서도 되게 많잖아요. 뭐 가능한 직업들이. 그 중에서도 언론에 이제 난 말 왜 이렇게 많아? 무례한 사람 어떻게 대응하시나요? 저는 보통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홀립니다. 사람이 얘기할 때 좀 마음속으로 딴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그게 또 거슬린다, 막 차별적인 발언을 하고 좀 불편한 발언을 했다, 그럼 집에 가서 엄마랑 친구랑 욕해요. 예를 들면 촬영을 갔는데 거기 작가님이 너무 TMI를 너무 많이 얘기하는 거야. 뭐 본인에 대한 TMI뿐만 아니라 이제 막 성차별적인 발언이나 학벌주의 사상에 좀 찌든 그런 얘기들이나 내가 듣기 불편한 얘기들을 너무 많이 해요. 사실 저는 무례하다가 상대방 기분을 생각하지 않는 선에서 하는 행동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그 상황에서 내가 작가님 그런
그런 말씀 하시면 안 되죠. 그거 굉장히 차별적인 발언이신 거 아시죠? 불편해요. 이렇게 할 수도 있었죠. 근데 거기서 내가 화내고 열냈으면 그건 제 손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생각을 항상 하고 사는 것 같아요. 여기서 내가 화를 내고 열을 내면 그건 내 손해다. 이런 생각? 그냥 듣고 아 저런 말을 하는 사람은 저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구나 하고 여자는 이래야 되고 남자는 이래야 되고 그래서 그 사람 입에서 나오는 소리는 다 개소리다 라는 생각이에요. 보통 그리고 그런 무례한 사람들은 나한테만 무례한 게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한테 무례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의 무례한 행동으로 당연히 언젠간 피해를 보겠죠. 그럼 무례한 사람 좋아하는 사람이 도대체 어디 있어? 그럼 무례한 사람한테 이 행동은 잘못했고 저 행동은 잘못했고 아저씨 그런 말은 하시면 안 돼요. 언니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그런 말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애정에서 우러나온다고 생각해요. 그 사람이 그런 버릇, 그런 무례한 말하는 버릇 고쳐봤자 나한테 좋은 건 없잖아? 나는 그런 무례한 발언으로 피해를 받고 상처를 받았는데 그런 무례한 말을 하는 사람이나 그런 무례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언젠간 그 피해를 보게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무지무지 똑똑해서 그런 무례한 행동들을 다 감추고 나한테만 막 나쁜 짓 막 하는 사람이 아니면 그런 사람이 있다면 신고해요. 자, 부지런해지는 습관은 제가 사실 부지런한지는 잘 모르겠는데 ESTJ니까 나름 부지런한 거겠죠? 계획을 세우는 데서 온다고 생각합니다. 얘 조금 무리한 계획을 세워도 괜찮아요. 왜냐면은 내가 오늘은 100을 하겠어. 계획을 세웠어. 근데 한 80밖에 못했어. 82나 한 거야. 내가 계획을 안 세웠다면 0을 했을 텐데 계획을 100이라는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80 정도는 한 거야. 0보단 낫지. 분 단위로 계획을 세우고 뭐 예를 들어서 학원이 2시에 끝났는데 3시에 누굴 만나기로 했어. 뭐 1시간이 뜬다? 그럼 그때 뭘 할지도 저는 보통 계획을 세워요. 뭐 10시까지 준비를 하기로 했어. 근데 9시 반에 준비가 끝나서 한 30분이 떠? 그러면 그냥 뭐 해야 되는 숙제를 잠깐이라도 한다든지. 미루지 말라고는 전 안 할게요. 왜냐면 저도 엄청 미뤄요. 저는 내일의 나를 정말 믿는 편이거든요. 내일의 내가 잘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항상 하고 살기 때문에 편집하는 미래의 나야 정말 사랑해. 미루더라도 뭔가를 하고 미뤄요. 내일의 나한테 너무 미안하잖아. 내가 걔를 너무 사랑하는데. 그러니까 10페이지를 하게 되면 한 2페이지 정도는 서론 정도는 쓰고 길잡이는 좀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내일의 나한테 넘겨주는 거죠. 내가 생각하는 성공의 기준? 저는 내 인생을 고치고 싶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때 성공한 삶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뭔가 그런 후회를 하지 않는 삶? 두 번째로 생각하는 기준은 한 명이 됐든 10명이 됐든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삶. 그런 의미에서 아이들을 바르게 키우고 부모님들의 삶은 저는 굉장히 성공한 삶이라고 생각해요. 사회적인 기준에서 성공한 사람들은 이제 카카오 개발자, 네이버 CEO, 뭐 이런 마켓컬리 CEO 이런 생각을 하겠죠. 근데 제가 생각하는 이 두 번째 기준에서의 성공한 사람들은 그런 CEO들에 비해서 뭐 저희 엄마는 그렇게까지 성공을 하지 못했죠. 당연히 마켓컬리를 만들진 않았으니까. 하지만 제 기준에서는 그분 당연히 성공하신 분이지만 저는 저희 엄마도 충분히 성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어쨌든 저 하나여도 저랑 제 동생이 딱 2명이어도 정말 긍정적인 영향을 많이 미쳤고 잘 키우셨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굉장히 성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인생의 목표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람인 거고, 내가 뭐 애를 낳아서 한 명한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는 있지만 저는 이미 이제 유튜브라는 플랫폼에서 많은 분들께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그렇기 때문에 좀 더 큰 세상에서 좋은 영향을 미치고 싶다는 생각을 항상 합니다. 자, 마지막. 요즘 나의 가치관. 힘들다. 내가 요즘 가진 가치관은 뭘까? 지금 제가 말한 모든 게 저의 가치관이 아닐까요? 이 말씀드린 모든 것들을 이제 합치면 제 가치관이 되어 있지 않을까요? 지금 당장 내가 하는 게 바로 성공 결과를 내지 못하더라도 결국에는 그게 다 피화되고 살이 돼서 나중에 언젠간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입니다. 항상 너무 조급해하지 말자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뭐라고 해도 나 자신을 좀 사랑하려고 하는 편이에요. 지금 1시간 정도 앉아가지고 떠드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친구들이랑 떠들어도 완전 진 빠지잖아요. 저 지금 혼자 계속 1시간 내내 떠들었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진이 빠진 상태이에요. 이렇게 뭔가 Q&A를 하면서 여러분들께 저의 얘기들을 쭉 해봤는데요. 어떻게 좀 도움이 왜 돼? 내가 내 얘기했는데 궁금증이 해결되셨을까요? 또 이런 얘기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보도록 할게요. 너무 즐거웠고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조금 더 유익하고 재밌게 만나도록 할게요. 여러분 안녕! 안녕.